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은 향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국이란 국경에 둘러싸인 영역이 아니다. 혈통과 문화의 연속성이라는 관념으로 굳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와 인종 차별이 강요하는 어떤 부조리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선 저편에서 진정한 조국을 찾고 있는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주의 안산 어김없이 돌아왔는데요. 금요일 오전마다 꼬박꼬박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서경식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명한 교수님께서 쓰셨는데요. 이분은 제1동포셨죠. 네. 한국의 디아스포라 문제에 있어서 뭐 강단에서나 또는 영화제 또는 여러 대중강연에서 꽤 알려주신 분인데요. 저는 사실 제1동포 이야기들을 가깝게 다가서는 게 약간 두려움이 있는지 약간 뭐랄까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살아계실 때 서경식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저도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바 있고 또 이주 관련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1동포들과 만날 기회는 많았었는데 제1동포 당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막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저한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저의 이제 남편과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제1동포 당사자이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것도 호명도 사실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1동포였던 거지. 지금은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고 또 이게 결혼을 통해서 또 남들이 봤을 땐 겉으로만 보면 다문화 가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그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유동적이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인지가 한 개인 안에 들어있는데 계속 우리는 이제 한 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시선과 관점이 다를 때 어떤 풍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당사자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또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당사자의 입과 눈을 통해 우리의 한국 사회의 본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또 안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실 수 있었는데 음악 듣고 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우정아의 포옹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장필순의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들었네요. 그런데 먼저 듣기 잘한 것 같아요. 뭔가 모실 손님하고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단초가 될 것 같은 노래이기도 해서 듣고 왔습니다. 장필순의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네, 손님이 와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방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좋은 그 도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름은 조미수이고요. 네. 안산시에 사는 제일동포입니다. 네. 저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할까요? 네. 저는 제일동포 3세예요.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일본으로 건너가셨고, 그래서 나고 자란. 저는 일본 도쿄에서 나고 자란 3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참 뭐랄까 재밌는 해석이다. 저 정체성에 대해서 네, 뭐 나중에 좀 깊은 이야기가 나눠질 텐데요. 네.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되네요. 제일동포라는 말에 네. 지금 이렇게 소개해서 말을 하는데 네. 한국에 거주하는데 왜 제일동포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1이라는 말이 그쵸. 일본에 사는 네. 이것이다. 네. 근데 저는 제일동포 출신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네, 제일동포 출신이라는 게 약간 저에게는 좀 휘화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맞아 여기서 죽어도 계속 제일동포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일동포 3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한번 끊을까요? 두서없이 흐를 것 같아서. 제일동포 3세라는 정체성이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고정된 이미지가 딱 하나 있죠. 일본에 살면서 뭔가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 핍박받았을 것 같고 그런데 본인들은 또 이게 또 민담과 조청년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일동포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일단 그 하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일본에 살았던 때부터 한국 국적이었고요. 한국에 이주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제일동포가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중국 동포라든가 미국 동포들은 거기 나라 국적을 따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생태주의가 아니라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이 둘 다 제일동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이었어요. 일본 국적을 따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한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련 민단이라는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분단이라는 체계가 제일동포 중에서도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18살까지는 조선족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적이 아닌 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북한을 의미하는 조선족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두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마지막 왕조인 그 당시에 우리는 사람으로 계속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이 일단은 이 일본에 사는 한반도 출신자들에게 외국인으로 취급을 할 때 나라가 없으니까 일단 조선 출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라고 적었던 단지 그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 가지 의도가 나죠. 거기에서 조선적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의 한반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니와 아니면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꾸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런 의미에서 서경식 교수님이 그 제가 앞에 인용한 우리에게 조국은
그런 조국이 아니다라고 네. 했던 게 네. 이게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네.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저희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막 헬조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옥 같다 여기가. 여기 탈출하고 싶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그 뭐 기원으로 따지면 하와이 신부 같은 경우는 우편 주문 신부로 갔잖아요. 하와이라는 땅에. 근데 그분들까지 하면 그분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과연 조국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조국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으로 네. 정착된 이 조국이 같은 조국일까? 네. 근데 살고 있는 정작 저도 네. 그런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정체성이. 그래서 아마 이거는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 정치적으로 얽히게 되면 또는 남북 문제와 얽히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너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한국 분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게 그 정체성이 때로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규정할 때 아마르티아 센이 얘기했듯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그래서 책을 이제 선생님께서 뭐 어디에 이제 공저를 이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받아 적으신 건가요? 아, 네. 한 작가님께서 인터뷰집 같은 식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써주셨던 책이에요. 네, 그 책에 보면 그 조각보라는 단체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된 여성들을 모아서 허스토리라는 거를 맞습니다. 사실 그 허스토리 안에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지만 아마 허락하신 분이 몇 안 되시나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거 먼저 읽고 나서 앞에부터 쭉 읽고 있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흔쾌히 이렇게 책으로 묶어내는데 허락하셨다니. 근데 다 개인의 역사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놀랍고 엄청난 그 도전 속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한국을 택해서 살고 계시는 그 이야기들이 모아진 것도 신기한데 뭐 앞에 분들이 강력하시긴 하지만 조미수 선생님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그 몇 번 안 뵌 모습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와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우리 청취자들은 도저히 모를 텐데 선생님 입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러게요. 그 허스토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조각보라는 단체는 한국의 여성 단체, 평화 단체인데요. 한국에 사시는 아니면은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동포 여성들의 모임이에요. 그 동포 여성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더 높이고 동포들의 뭐 연대와 그리고 또 동포들도 포함한 우리 남북의 평화를 그 뭐 추구하는 그런 근사한 단체입니다. 네. 저는 좀 뭐 연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삶의 이야기를 참여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아지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시니까. 다만 이것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예민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형식을 갖추어서 6명이 그 이제 크로스더 뭐 닫힌 공간에서 비밀을 유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아주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것을 출판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신 한 12~13명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를 저거 그 인터뷰에 그 녹여 주셨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참 저는 이게 남이 읽어서 재밌냐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은 저의 그냥 평범한 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뭐 평범하다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 특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선생님은 그냥 살아오신 거니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야말로 뭐
이북에서 아주 위험한 길을 따라서 넘어오셨던 뭐 북한 뭐 탈북민 선생님도 계셨고, 네, 맞아요. 예, 중국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분도 계셨던 와중에서 저의 이야기가 재밌으려나 싶었는데 네.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이렇게 뭐 과감 없이 네. 예,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네. 저는 네, 그 중에서도 뭐 저 나이가 지금 76년생인데요. 네. 예, 그 시기에 70년대 일본에서 태어나고 80년, 90년대를 학생으로 살아왔고 네. 그 이후 2000년대를 일본의 평화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12년간 피스보트라는 네. 국제 교류 단체예요. 네, 네, 네.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일단은 퇴직이랄까 졸업이라는 느낌으로 뭐 네. 퇴직을 하고 나서 네. 한국에는 유학을 계기로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유학을 계기로 온 게 성공회 대학교. 네. 예. 성공회 대학교가 네. 지금도 있는데 아시아 비정부기구학이라는 네, 네. NGO학이라는 네. 예, 그 아시아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 시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아주 네. 특이한 그 뭐 석사 과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 메인주로 그동안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메인즈예요. 예. 제가 메인즈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걸 한국어로 풀어서 들은 적이 없는 게 다 아. 유학생으로부터 들으니까 아, 그냥 예, 예. 메인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출신 중에 뭐 터키 친구들도 있고 예. 뭐 네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한 번도 그걸 한글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딱 풀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저는 오히려 메인즈 하면은 그게 뭐지? 해서 다들 뭐 알아주시지 않으니까. 아, 저희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들하고 가끔 자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여러 행사에서. 네. 그래서 하여튼 메인지 친구들은 독특한 게 네. 저희가 예전에 환경재단 안에서 포럼을 하는데 다 활동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기 전에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일찍 온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마치 이 자리에 낯선 사람이 아닌 양 같이 책상을 같이 정렬하고 그럼요. 그냥 몸에 익숙하듯이 뭐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되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였어. 내가 이래서 활동가 피는 못 속인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그리고 이제 터키 출신 메인지 친구도 이제 쿠르드족으로 소수 민족으로서 이제 박해받던 친구여서 저희가 터키 가서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한테는 메인즈 의 과정에 석사로 왔던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데 선생님이 네.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그랬네요. 네, 사실 네, 메인즈라는 그런 식으로 아시아의 분들이잖아요. 물론 네. 한국 학생도 있어요. 네, 그 네. 성공회대 학부를 졸업해서 네. 예, 오신 학생분도 계셨고 네. 보통 10명 정도인데 네. 예, 저 때도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다양했어요. 네, 미얀마 분도 계셨고 참 재밌는 학생 시절 다 활동을 하고 나서 오니까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만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 활동가이자 학생이라는 것을 떠나서 네. 한국 생활이 너무 신난 거예요. 다들이. 그렇죠. 네. 장학금도 받으시잖아요. 장학금도 뭐 조금이지만 받고 그러니까 뭐 그 서울의 아주 구석에서 네. 구로구였으니까요. 네. 예, 아주 신나게 한국 생활을 즐겼다는 추억이고요. 네. 예. 근데 그 메인즈에 입학을 했던 것이 네. 지금까지의 이 한국살이의 네.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논문 쓰실 때 너무 힘들었다는 아. 챕터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그때 알았더라면 밥 먹자고 불러라도 냈을 텐데 그때 서로 몰라서. 네, 그 진짜 저의 흑역사. 왜 흑역사예요? 영어로 논문을 쓰셨다고. 영어로 썼어요. 근데 세상에나. 제가 메인즈를 다니면서 네. 가장 후회했던 것이 네. 제 영어 실력이 도저히 못 미치는 거예요. 어. 참 좀 어떻게 이것을 저를 받아주셨나 싶을 정도로 영어로 잘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논문을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썼지만은 그 당시에는 열심히 썼고 뭐 좀 영어 원어민 친구한테 네. 도움을 받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무슨 말을 쓰는 거야. 저는 그 심정 압니다. 예전에 인류학하면서 네. 일본 분하고 홍콩 분하고 대만 분들하고 함께 네. 그런 이제 세미나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쓰라는 거예요. 너무 죽을 똥 살 똥 써가지고 그 챕터 하나 쓰는데 네. 다시는 누가 영어로 쓰자 그러면 영어 못 합니다. 이렇게. 저도 그러려고요. 그때는 참 예. 그래도 예. 맞추셨잖아요. 사실은 논문을 완성하는 게 쉽지가 않은, 한글로 써도 어렵거든요. 다들. 그렇죠. 네. 네. 그때 그 논문 주제는 뭐였을까요? 논문 주제가 심지어 네. 일본의 그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네. 이야기를 정말 무모하게 골라서 왜 무모하? 왜냐하면 영어의 문건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문건이 많고 한국에서도 일본 사례이니까 한국어로는 번역이 된 것이고 네. 이걸 또 제가 가져와서 다시 영어로 인용하기가 너무 네. 힘든 거죠. 네. 네. 근데 아차 싶었어요. 저도 석사 논문이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네. 연구였는데 그 선언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네. 이게 이 연구를 하는 당사자일 경우에 네. 앞에 누가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없는데 참고 자료를 참고 문헌을 뭐를 해야 되냐. 네. 그때 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제일동포 이야기를 외국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막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네, 아주 극히 흔치 않아요. 네. 네. 많이 고생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난 많이 까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비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참정권의 문제는 어쨌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계속 그곳에서 3대까지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일상에서는 어쨌든 세금도 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돈벌이 하면서 학교를 마치고 거의 국민의 수준에 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에게 투표권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었다 하면 지금 한국도 그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라고 해서 혈통으로 따지는 국적부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사실 그 논문의 논문의 내용은 둘째치고도 네. 주제를 골랐던 계기가 네.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네. 시민권과 국적이라는 그 사이에서 아주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시민권이라는 말, 시티즌십이라는 말을 그 메인즈의 수업에서 계속 하면서 뭐 그놈의 시민권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툭 던졌어요. 그 수업 중에 그 뭐 토론을 하는 중에서. 근데 하다가 저거 생각지 않게 눈물이 나왔어요. 나에게 시민권이라는 게 지금까지 없었구나. 이것을 계속 알고는 있었지만 어쩌면은 그 생활 속에서 묻어지는 것이죠. 뭐 물론 시민권이 정치적 시민권뿐만 아니지만 예, 이제까지 제일동포들이 아니면 뭐 일본에서 살아왔던 외국인 전반이 그렇지만은 특히 제일동포들은 국적이 한국인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 시민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고 죽을 때까지 시민권이 그 온전한 시민권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대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를 안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막연하게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치에 대한 참가의 권리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예, 그렇게 그 주제를 잡게 됐어요. 뭐 결과는 좀 망했지만요. 아니 저도 여성학 때 석사 때 여성학을 했는데 페미니즘 공부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로 사는 게 뭔데? 그리고 저도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국 내에서 내가 여성이라는 걸 처음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살아왔는데 내가 외국 남자랑 결혼하니까 한국이 나를 이렇게 대하네? 막 이런 기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바꾸는 일에 나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생겨야 사실은 온전한 시민권이 획득되는데 네. 당시에 제가 국제 결혼했을 때 이주 여성은 주민등록증이 바로 나왔어요. 근데 제 남편은 주민등록증은커녕 저랑 같이 살 권리도 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임신을 핑계로 네. 또는 질병을 핑계로 사정해야 겨우 3개월 뭐 이런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남자였으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성인데 이때까지 나 한국에서 나 온전한 시민권이 없었네. 아 이거 한국 남자가 1위고 나는 반쪽이었네. 막 이런 자각이 있었던 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같은 한국인이어도 그 안에서 그 자각이 생겼을 때 분노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억울함. 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뭐. 근데 이게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정체성 안에 놓여 있는 많은 여성들이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국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일동포가 아닌 사람인 일본인은 전혀 이게 무슨 느낌일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 그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라 네. 되게 그래도 눈물이 났고 또 그걸 쓰기로 했다는 거는 사실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언어가 생겼잖아요. 싸울 언어가. 사실은 뭐 물론 그것을 갖고 뭐가 되었다라는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은 도망칠 수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일본에서도 그것에 대한 뭐 인식이라고 할까요? 관심도 네. 많았고 네. 뭐 물론 활동도 많이 해봤어요. 네. 하지만 약간 좀 뒤처지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평생이니까. 맞아. 그리고 너무 당연한 사회에서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치는 일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서경 선생님도 아주 존경스러운 교수님이신데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크게나 작게나 네.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멀리 하고 싶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제일 그렇죠. 동포라는 정체성에서 네. 나를 떼고 싶은 시기도 뭐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근데 또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오면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다들 일본에서 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 한말같이 말씀을 하셨던 게 기대하지 마라. 한국에서 실망을 할 거다. 왜냐면은 그런 경험이 뭐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한국 국적이라고 해서 여기서 온전하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한국에서 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나 제일 동포라는 정체성은 뭐 이 말이 너무 쉽게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제일 동포라는 존재에서 떠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마주 보았던 계기라고 할까요? 예, 그 논문이라는 것은. 하지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쓰면서 아마 본인도 자기 삶을 이제 정리하게 되잖아요. 네. 반추하면서 내가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쓰는 것 자체 행위가 네. 이제 그런 자기와의 이제 또 하나의 분투죠. 그런데 혼자 계시고 또 그렇게 있으셔가지고 너무 그냥 이걸 막 토해내고 옆에 막 수다 떨 사람이 있고 나 논문 쓰는 거 너무 힘들어 하면 이렇게 누가 투정도 받아주고 이러면 세상 좋았을 텐데. 네. 지금도 그 2014년도였는데요. 네. 그 한 해를 참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고독이라는 것을 느꼈던 해가 너무 고독이라고 하면 좀 오버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지내왔던 편이에요. 저는 네. 대문자 2이거든요. 네. 많이 뭐 사람 만나고 뭐 외부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하루 종일 누구한테도 전화가 오지 않는 일상이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뭐 3일 뭐 금, 토, 일, 휴일이 있었다면 이 3일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모르는 일상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했던 1년인 것 같았어요. 되게 사회 안에서 고립되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네. 사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도 혼자 섬에 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20대 초반 때 그래가지고 방황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네. 되게 복잡한 삶이죠. 사실 이주자로서 계속 명명되는 사회에서 살다가 왔는데 뭐 혈통 중심이라는 이 단일 민족 뭐 그렇게 외치는 대한민국에 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계속 또 취급하는 가운데서 네.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 기분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로 디아스포라 된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이제 그때는 막 너도 나도 조선족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중국 동포에 대한 막 그런 말들이 조선족 하면서 약간 이제 아래로 보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막 이렇게 산업 발전이 빠르지 않고 우리로 다 노동하러 동포들이 많이 왔던 시절에 90년대 초반에 근데 거기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내가 조선족이라는 에스닉 호칭으로 불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라는 땅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내가 왜 조선족이냐? 내가 한국 사람이지. 근데 왜 난 거기서도 여기서도 어디서도 다 이방인이냐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97년도 충격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우리 안의 인종주의에 제가 그 경험을 썼는데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죠. 예,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폐쇄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이주가 있었는데 아무도 우리에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배워요. 나이가 50대 가지고 하와이의 세상에 1920년 30년대 여성들이 양반 뭐 상놈 이런 거 가리던 그 시절에 네. 신분과 상관없이 우편 주문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남편 사진 하나 딸랑 들고서 결혼하러 갔단 말이죠. 지금 이주 여성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게 그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싹 입을 닫고 있었죠. 오랜 세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히스토리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로 떠난 한국 남자들이니까 그 하층 계급의 일이잖아요. 이게 역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것들이 발굴되면서 히스토리보다 허스토리가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각보에서도 허스토리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민중의 역사가 이게 민중의 역사는 좀 뭔가 잊혀져도 되는 역사인 것처럼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온 것에 대한 반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던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으셨다. 근데 솔직히 그 책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다 전적으로 남에게 들려주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 막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고요. 아마 그래서 조미수 선생님 모시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네. 저희가 굉장히 무슨 뭐 단일 민족
얘기하다가 뭐 사실 단일 민족도 아닌 정체성을 붙들고서 결국은 우리의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제대로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분단의 문제와 냉전 시대의 산물인 이 공산주의와 또 뭐 민주주의 대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냐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만 자꾸 바라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2014년을 견디셨던 그 시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선생님한테는 있었나 봐요. 아, 네, 그렇죠. 2014년에 전 서울에서 네. 지금 안산에 살지만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 생활 시작이 3월이었어요. 네. 그 한 달 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좀 이른 점심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다 봤던 것처럼 네. 전원 구조라는 그 한마디에 네. 아 다행이다. 네. 그래서 넘어가 버렸었어요.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뭐 다들 아시겠으니 하지만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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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다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서 그 당시는 네. 정말 그야말로 검색 하나도 잘 못했던 거예요. 뭐라고 그 검색창에 뭐라고 넣으면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네. 그런데 그러다가 뭐 몇 달이 지나서 그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네. 그분이 안산에서 네. 마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마을 활동을 하면서 촛불을 들고 우리 네. 서서히 모이고 있다.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뭐 마을의 주민들이 네. 그냥 그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촛불을 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것이 저와 안산의 만남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바로 안산에 온 것도 아니고 바로 뭐 그 활동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거기부터 여러 가지 인연이 생겨가지고 안산에 살게 됐어요. 조금 생략하지만 네. 그랬기 때문에 저에 있어서 저의 한국에 사는 10년이라는 게 세월호의 10년이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지금 아직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자기 업으로서 일로서 하는 활동도 있고 약간 좀 뭐 활동가로서 하는 것도 있다면 세월호는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온전히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세월호의 활동가라고 제가 자칭하기에는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세월호는 우연히 제가 이사를 왔던 곳이 단원구였고 단원구에서 더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그러다가 세월호 기억교실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어머님들이랑 좀 많이 좀 인연이 생겼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걷는 기억과 약속의 길이라는 활동 그것도 계속 뭐 2018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세월호 가족분들의 곁에서 계속 있지 않을게요. 저도 함께 있을 거예요라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같이 걷거나 뭐 필요할 때 가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거나 그 정도밖에 그 정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히 제가 집이 가깝기도 하고 이것도 참 다행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주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전시 보고 나서 기억 공간에 이제 전시를 보러 가자 또 문경 쌤이 저희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갔더니 거기 계셔서 이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포럼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짜고짜 막 라디오에 뭐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단원 FM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이제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게 급급하기도 하고 참여자를 늘리는 게 급급하기도 해서 선생님에게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런저런 말을 막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인연이면 인연의 시작이고, 네. 네. 그런데 또 기억 공간에서 마주치고,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예, 들어서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청취자위원회 구성할 때, 네. 이제 이정은 선생님한테만, 우리 청취자위원회에 좀 이주민들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랬더니, 추천도 하셨어요. 그래서 조미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연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데 세월호 감사합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도 단원 FM 생길 때부터 되게 중요한 저희 안산의 구성원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로서 사실은 그 뭐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 근데 저는 안산에서 2000년부터 살았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선뜻 뛰어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하고 동갑인 학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장고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그래서 저도 충격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들은 또 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뭐랄까 그런데 안산에서 제가 서울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산에서 갑자기 내가 그렇다고 다 팽겨치고 와서 안산에서 활동할게라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안산에서 2000년부터 살았지만 안산 시민사회 안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뭔가 그냥 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내 굳이 나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나도 똑같은 심정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그냥 응원하고 함께하고 할 게 있으면 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미수 선생님은 아예 이제 뭐 말씀은 겸손하게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이러지만 현장에 계시잖아요. 현장에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조미 선생님 왔을 때 어땠을까도 싶은 거예요. 사실 여기 질문지를 봐서 제가 했었는데 처음에 선생님께서 저를 이주 여성으로 인지를 하셔서 그런데 왜 4.16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궁금했다라는 것을 봐서 이주 여성은 이주 여성에 대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또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안산에 계시는 시민 활동, 그야말로 안산시의 시민 활동가들이 안산에서 만약에 한다면 세월호 활동을 한다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그 생각을 안 해봐서 되게 신선했어요. 심지어 이게 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세월호에 거기 활동하시는 운영위 어머님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분들은 약간 저를 애매하게 생각했죠. 이 친구는 뭔가 한국어 어눌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미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외국인인가 뭔가 그리고 직접 물어보시지는 않았나 봐요. 서서히 묻게 되셨죠. 처음에는 일본인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본인으로서 취급을 하셨는데 일본인이지만 뭔가 우리랑 같이 해주는 기특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지금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좀 제가 의식하지 않게 어떤 장면에서의 저라는 것을 조금 나누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뭔가 평화 활동가로서의 저의 모습 면모고 여기에서는 제일 동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 그리고 또 4.16에 대해서는 4.16에서 자원봉사다 싶고 계속 따라다니는 저 한편에서는 따로 저는 번역이나 라디오 일을 하고 있는데 업으로서 일로서 하는 사람 거기에서는 활동가라는 면을 잘 안 보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다 조미수 선생님이신 거죠. 그래서 남에게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제가
한마디로 뭐 만약에 뭔가 업을 갖고 있으면 회사원입니다. 저는 미용사입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되게 길어져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안산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저는 너무 매번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번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을 얘기해야 그 다음에 인종 문제도 얘기하게 되고 다문화 문제도 얘기하고 정체성의 문제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정책의 문제, 제도의 문제, 그리고 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할 때 너 그 얘기 제 한국 여자가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너 외국인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런 활동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꽤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저를 이제 한 방에 소개하는 건 내가 외국 남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있어. 이러면 다문화 가정이네?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나를 그냥 어떤 얘기를 끄집어낼 때에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으로서 하나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사실 나를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를 완전히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툭툭툭툭 나는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별 여자 아니네? 이렇게 그냥 노동자랑 결혼한 여자? 이렇게 이제 그냥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너무 너는 이주민 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문가처럼 포장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활동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땐 전략을 쓰기도 해요. 다 얘기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주 노동자랑 결혼했는데 이거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살거나 어떤 출신이다는 사실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이제 쉽게 판단하는 사회 안에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아주 무슨 말씀인지 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마다 필요할 때 쓰거나 특히 제일 동포라는 것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걸로 긴 설명을 안 해도 알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면은 그걸 쓰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서 조민수 선생님 그 조각보에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가고 있는데 노래 듣는 것보다 선생님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요건 꼭 오늘은 가야 되겠다 싶은 게 이제 그 평화활동가라고 스스로를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도 나름 통일포럼에 이제 33기인데 선생님도 기수지만 사실 그보다 책에서 얘기했던 피스 보트. 저희 딸도 그 배에 탔었거든요. 와,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주 배경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10명 아마 그 보트에 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 딸한테도 기억나냐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분이 한 50% 타시고 한국 분들이 50% 타시고 그 보트를 타고 이제 일본에서 러시아로 막 이렇게 막 돌아서 이제 오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난 이후로 젓가락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나무 젓가락. 이게 자연을 생각해야 된다면서 저한테요. 왜 나무 젓가락을 쓰냐 막 이래가지고 엄청 약간 뭔가 환경운동의 한 꼭지로 나무 젓가락 안 쓰는 걸 저한테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네. 피스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피스보트는 일본의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뭐 보트라고 하시니까 뭐 저희들도 뭐 아주 쉽게 보트라고 하는데 네. 비스 보트니까 엄청난 네, 큰 배죠. 네, 크루즈. 객선이에요. 한 1,000명이 네, 타는 크루즈선인데 네. 이게 83년도에부터 네. 시작했던 시민단체이고 뭐 시민단체로 하기에는 지금은 좀 규모가 많이 커졌지만 네, 네. 그래서 국제 교류와 국제 평화 활동 네. 그리고 또 여행을 네. 뭐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요. 네. 그래서 주로 하는 활동은 세계 일주입니다. 네. 그래서 배를 타고 한 3개월 동안 네. 세계 일주를 쭉 하는데 네. 그 안에서 뭐 물론 관광도 하기는 하지만 뭐 생태주의적 뭐 관광을 추구를 해보기도 하고 또 뭐 평화, 인종 차별, 네. 그리고 분쟁, 전쟁의 네. 역사 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현지에서 배워가는 네.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제가 거기에서 뭐 활동가 뭐 스텝이겠죠. 네. 스텝으로서 12년간 활동을 했고 꽤 지금 길게 하셨어요. 꽤 길게 했어요. 네. 이 청춘을 바쳤어요. 그렇군요. 네. 청춘을 바치셨네요. 20대를 다 되게 몽땅 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따님께서 네, 그건 짧은 코스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 피스보트의 하나의 뭐 뭘까 할까 서브 프로젝트로서 네네네. 한일 공동 항해라는 것을 했어요. 그것은 한국의 환경재단이 네네네, 그 맞아요. 카운터 파트너가 네네, 되어주셔서 네. 같이 운행을 했던. 네네네. 그래서 반반씩 승객들이 반반씩 그 모집을 하는 게 실현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그거는 못했을 텐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이제 네. 서브 프로젝트였군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해보자라고 해서 2005년부터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금 그 쉼이 있었어. 그야말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뭐 했던 것 같아요. 한 12-13번 정도는 했는데 네, 그건 네. 짧죠. 일주일. 네. 뭐 일주일이 짧냐라는 7박 얼마였던 7박 것 같아요. 정도, 7박 8일 정도죠. 네, 근데 뭐 한 번 가면은 100일을 지내는 우리의 활동으로서는 네. 짧은 코스였던 네, 거예요, 네. 당시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저도 그때 같이 탔었을 그래서 거예요. 그랬을 것 같다고 네. 저희 딸이 연도 보면서 네. 어머 그러면 오다 가다 봤을 텐데 참 묘한 인연이다. 막 그러네요. 이런,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저희 딸한테는 또 되게 네. 저희 딸뿐만 아니라 그때 탑승했던 안산에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지금 그 안산 이주민 센터라고 바뀐 단체 전신에서 이제 활동가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활동가의 덕으로 또 저희 딸도 뭐 아빠가 외국인 사람인 거는 맞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아이들하고 네. 갔었던 것 같아요. 정원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근데 그 안에 많은 커리큘럼들이 있었고 갔다 와서 온 자료지 보면서 좀 네. 부럽더라고요. 네. 나도 정말 타고 싶다. 근데 돈이 비싸가지고 경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학생 아이들은 다 초청으로. 네,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참여를- 갔다 왔지만 네. 뭐 저희 성인이 가려 그러면 한 그쵸. 몇백을 지어야 네. 되니까 그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맞아요. 지금 같이 또 경제적 여유가 뭐 어쨌든 남편이라도 돈 잘 벌 때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대학원생이어가지고 네. 뭐 물론 금전적인 여유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도 맞아요. 사실 일주일도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 바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낭만이기도 하죠. 네. 뭐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그랬던 계시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한참 사회생활을 하시는 세대들은 많지는 않지만 20대 제가 활동했을 때는 젊은 분들도 많이 타셨어요. 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조금 깎아드리고 네, 예. 그렇게 참여를 하고 네. 굉장히 저도 그야말로 거기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정도로 네. 굉장히 큰 그 활동의 자리였어요. 배움의 자리였고요.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번 모셔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이고. 들어요. 지금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 마무리를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평화 아. 그걸로 한번 마무리 줘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아니 그 어려움으로 말고 네. 선생님께서 그래도 통일 포럼에 또 들어오신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네. 피스보트
보트 타는 스텝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네. 평화의 문제, 그리고 제일종포 당사자는 평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쪽에 그 분단된 조국을 네. 밖에서는 더 가슴 아프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저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분단 국가여서 민감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마 타지에서 살았으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할 때 그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시리아 갔을 때 저한테 북한에서 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출입국에서 아니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오히려 밖에 나갔을 때 북한 사람이냐를 더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 좀 놀랬거든요. 나라마다 다르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와서 저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겼는데 네. 선생님에게 평화의 문제는 어떤 느낌인지 그냥 개인적인. 네, 다분히 개인적인 부분인데 평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게 네. 누구에게나 씌어져 있는 것이지만 네. 이게 얼마나 평화적인 관계를 부수는지를 많이 네. 느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한국인이니까 이렇지, 네. 일본이니까 그렇지, 네. 남자이니까 이렇고 여자이니까 이렇고 이런 것들에서 한번 벗어나서 낯설게 보는 것이라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평화라는 게.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태어나 보니까 제일 동포였고 네. 그래서 약간 특별하니까 경계인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그거야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누구나 다 경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가끔 하거든요. 네. 예, 어떨 때는 제가 다수이기도 하고 그쵸. 어떨 때는 제가 뭐 소수자의 입장이 있고 그렇게 애매하게 입지가 항상 흔들리고 네. 그런 모호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까지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네. 너는 그래도 일본인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남에게 뭔가 띄어 쓰이거나 네. 뭐 이미지로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좀 덜 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저 나름의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 날은 조만간 또 잡도록 하죠.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들어올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아주 시간 계산을 잘못하고 아니요. 시간 계산을 잘못했고 듣다 보니까 선생님 얘기를 사실은 강좌로 한번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마세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주 라디오에서 봬요. 아유, 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네. 좀 낯선 시선으로, 낯선 관점으로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사고의 그런 방향이 좀 전환되기도 하고 굳어진 인식을 좀 바꿔보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주의 안사는 조미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아서토의 Think About You 제발 좀 우리 생각 좀 하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었지.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 우린 서로 마냥 끌렸지 babe. 우린 마치 자석 같았어. 아름다운 내 손을 처음 잡았을